이제 대학으로 치면은 은퇴한 지가 몇 년 됐는데 지금도 강의하게 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오래 강의하는 편인데 아직 목소리가 은퇴한 교수 목소리보다 젊게 들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공부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잘 안 믿어요. 특히 과학하는 사람이 하나님 잘 안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기네들이 뭐나 되는 것처럼. 그런데 지금 오늘 우리 목사님의 성경 말씀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지식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지식이 나오는 건데, 정말 제대로 된 학자들, 특히 과학자들, 아주 유명한 학자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자기는 공부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만난다고 그랬습니다. 생물학 같은 거, 의학 같은 거, 이거 보다 보면 너무 오묘한 거예요. 인간이 그렇게 만들 수 없습니다. 아무리 AI가 좋아도 그런 걸 못 만들어요. 정치학 같은 학문도 세상 돌아가는 걸 잘 보니까 이게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것 같다 하는 그런 생각이 막 듭니다. 이게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결국은 세상을, 인간의 역사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가는데, 우리 오늘 우리나라 주변 국제 환경, 한국전쟁 기념해가지고 제가 이제 오늘 또 강의하게 됐는데, 한반도 주변의 국제 정치가 이렇게 좀 우리한테 희망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한 몇십 년 고생을 했으니까 앞으로 좀 좋은 세상을 열어주겠다라고 하시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듭니다. 얼마 전에 어느 시골에 있는 교회에 강의를 하러 갔는데 통일에 관한 강의를 해달라고 부탁을 해놓고 그 목사님이 강의 제목을 하나님이 우리가 통일하도록 역사하는 것이 보이지 않느냐라는 그런 제목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이 보이지가 않느냐.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이 오늘 우리 주변에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지를 국제정치학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제정치학이라기보다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렇게 만들어 가신다는 그런 설명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그거에 앞서서 지금 미국이라는 나라에 아주 특이한 대통령이 나왔습니다. 아주 특이한 대통령이 나왔는데 우리 대통령에 대해서 대한민국은 정말로 엉터리로 알고 있습니다. 왜? 신문들이 제대로 가르쳐주지 않았으니까, 방송이 제대로 가르쳐주지 않았으니까. 트럼프가 대통령 된다라고 얘기했던 우리나라 방송이 없습니다. 조선일보가 말이죠, TV조선이 개표하는데 내가 보기에는 이거 확실히 이기는구나라고 하는데 방송을 틀었더니 카말라가 이긴다고 방송을 하더라고요. 그 사람이 왜 그렇게 싫은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나라에서는 트럼프에 대한 지식이 정말로 거꾸로 돼 있다라고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선거에서 이긴 거를 우리나라가 하나도 못 맞췄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트럼프가 되면 안 돼라는 내용도 있었어요. 트럼프가 그냥 싫은 사람이 아니라 저 사람 되면 우리나라한테 나빠. 우리나라한테 나쁜 게 아니라 북한한테 아주 나쁩니다. 중국한테도 아주 나쁩니다, 트럼프는. 근데 왜 그런지 트럼프가 되면 우리나라 큰일 나라고 했던 방송과 언론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딱 됐어요. 근데 그거 하기 전에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다고 계속 얘기를 했는데 저도 제가 점쟁이가 아니니까 다 자료를 보는 겁니다. 미국에서 제일 권위 있는 자료, 라스무센 리포트라는 여론조사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 자료에 의하니까 7월 달에 카말라가 후보가 됐죠. 그래가지고 선거하기 전날까지 쭉 여론조사를 했는데 위에 있는 빨간 것이 트럼프고 밑에 있는 파란 것이 카말라입니다. 카말라가 앞선 적이 있나요? 우리나라에서는 계속 앞선다고 그랬다가 끝에 가서 급하니까 박빙이라고 나왔는데 거짓말이었습니다. 그거보다 더 유명한, 더 유명하다기보다도 이번에는 가장 정확하게 대통령 후보를 예측한 아틀라스 인텔이라는 그 조사에 보니까 7월 달부터 10월 말까지 11월 5일 날 투표했는데 트럼프가 한 번이라도 밀린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저거 보고서 트럼프가 이번에는 100% 당선된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저거를 안 보고 CNN은 미국의 극좌파 방송입니다. 극좌파. 그래서 심지어는 CNN을
커뮤니스트 뉴스 네트워크의 약자라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CNN이니까 이건 공산당 방송이야. 근데 그것만 보고서 트럼프를 그냥 어떻게 해서라도 깎아내리는, 그러니까 우리가 저런 걸 안 보니까 우리 방송들이 다 틀렸다는 얘기죠. 저 92%는 뭐냐면은 대통령이 당선돼 가지고 100일째 되는 날 4월 30일이 100일 되는 날이었습니다. 취임한다음에 미국 방송 중에서 트럼프는 잘못하고 있어라고 보도한 것이 92%입니다. 그 주류 방송에서는. 우리나라는 그 주류 방송만 베끼니까 트럼프가 못하고 있다로 돼 있는 겁니다. 트럼프가 정말 너무 못하는 대통령 같아요. 그런데 통계를 내보니까 92%가 부정적이더라. 그런데 그러니까 저 위에 그렇게 나왔죠. 미디어 페일, 언론들 다 틀렸어. 트럼프의 잡 어프루벌, 트럼프가 잘하고 있느냐를 미국 국민한테 물어보니까 53%가 잘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53%가 잘하고 있다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높은 겁니다. 보통 잘해도 아예 뭐 그 정도면 뭐 그저 그래요 해가지고 50이 거의 못 넘습니다. 아주 인기 좋은 대통령도 52, 3밖에 안 되는데 지금 저거보다도 지금 더 올라갔습니다. 이번에 그 이라크 전쟁에서 뭐 사실상 이란 전쟁에서 승리한 다음에 더 올라갔죠. 저기 그 라스무센 리포트라는 그 여론조사가 생긴 지가 29년 됐습니다. 그런데 여론조사에서 제일 흔히 하는 질문, 지금 미국이라는 나라가 나가는 방향이 올바로 나가고 있습니까? 라스무센 리포터가 29년 동안 그 질문을 1년에 뭐 10차례씩 이렇게 물어봤는데 처음으로 50%를 넘긴 대통령이 나온 겁니다. 레이건 대통령이 그렇게 인기가 좋았는데도 레이건 대통령이 50%를 넘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 여론조사 회사 역사상 29년 만에 처음으로 트럼프가 50%, 그러니까 트럼프가 이렇게 씩씩하게 우리나라 언론지 보기가 좀 막하는, 왜? 국민들이 나를 밀어주고 있거든,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이라는 나라는 워낙 힘이 센데 그 힘을 아주 적절하게 활용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고, 그것이 우리한테도 야 이거 괜찮은, 이거 잘만 하면은 이거 뭐 하나 터지겠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은 돌아왔다. 그런데 미국의 저 사람이 모든 것을 상식대로 합시다. 상식대로. 미국에서 말이죠, 캘리포니아 주에 가면은 뭐 요새 옛날에는 바이든 때는 미국 전체가 그랬어요. 남자인데 성전환하고 여자가 된 녀석들이 있습니다. 녀석이라고 하면 안 되겠지. 여자가 됐으니까. 걔네들이 운동 경기에 나가가지고 싹쓸이 합니다. 그 펜실베니아 대학에서 2학년까지 남자였던 수영선수가 3학년 때 여자가 된 거예요. 자기가 여자래. 그래가지고 여자 수영선수에 나갔는데 그냥 뭐 모든 금메달을 다 받아갑니다. 걔가. 남자로서 걔 등수를 쳤더니 262등이에요. 자기 기록이. 남자로서 262등인데 여자로 1등 돼서 그거를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 되자마자 남자와 여자밖에 없어요, 세상에는. 그러니까 남자가 여자로 바꾼 녀석들, 그런 녀석들은 운동경기 출전 금지. 그래서 그 미국이, 그래서 그걸 상식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상식. 그리고 얼마 전에 LA 폭동 났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반 트럼프 데모라고 하는데 반 트럼프 데모가 아니에요. 불법 이민자 중에서 범죄 저지른 놈을 잡으러 간 경찰들한테 불법 이민자가 덤벼든 겁니다. 멕시코 깃발 들고. 그래서 그거를 막으려고 경찰이 들어간 거예요. 그거를 우리나라에서는 반 트럼프 폭동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아니죠. 불법 이민자를 잡으러 갔는데 불법으로 왔으니까 체포 당하는 것이 맞는 것이죠. 바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저 위에 있는 거가 캐나다 지도입니다. 그 밑에가 그린랜드, 그 밑에가 이 파나마예요. 야, 우리나라 신문에 또 이렇게 나오죠. 저런 제국주의, 캐나다도 자기 거라고 그러고 그린랜드도 자기 거라고 그러고 파나마도 자기 거라고 그러는 이런 제국주의자가 세상에 어디냐. 그 뒤를 알면은 아주 놀라운 얘기가 나옵니다. 캐나다 국민들은 대부분이 반중이에요. 중국을 아주 싫어합니다. 근데 캐나다 정치가들은 압도적으로 친중입니다. 왜? 그 사람들은 다 중국이 용돈도 대주고 뭐 하여간 그래가지고
정부는 너무 친중이에요. 그거를 트럼프가 안 돼. 그런 정부라면은 차라리 미국이 51주로 들어와. 지난번에 했던 그 아주 좌파적인 수상, 그 사람한테 너 관세 많이 받고 그럴 테니까 관세 내기 싫으면 미국의 한 주로 들어와. 미국이 되면 관세 안 내도 되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모욕을 줬는데 그 모욕의 배후는 중국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린랜드는 여러분 뭐 지리 공부하신 분 다 알지만은 북극 한복판에 있는 섬인데 미국에서는 가까워요. 중국에서는 아주 멉니다. 근데 거기 중국 해군, 중국의 그 얼음 깨는 배 이런 것들이 와서 설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이거 가만 놔뒀다가는 저거 중국이 가져가겠네. 저기에 그 자원이 무지무지하게 많은. 근데 저기에 미국 기지가 사실은 있습니다. 저게 그 덴마크 땅인데 소련이 러시아가 저걸 건드리지 않는 이유는 비록 덴마크 땅이지만 미군이 주둔하고 있기 때문에 차제에 미국으로 가져와야 되겠다라고 트럼프가 얘기하는 것이죠. 파나마는 조그만 나라인데 거기 운하가 있습니다. 파나마 운하. 그러니까 미국이 파준 거예요. 그런데 미국이 그걸 가지고 있다가 파나마라는 나라한테 1달러 받고 돌려줬습니다. 니네 땅이니까 이제 니네가 그거로 장사해서 먹고 살아. 니네가 잘 운영해서 나라. 그래서 거기 큰 배 한 척 지나갈 때 5억 원 냅니다. 우리나라 부산 가서 보면 큰 배들 있죠. 그거가 한 번 통과하는데 5억이에요. 5억. 그러니까 파나마 잘 사는 나라입니다. 근데 트럼프가 그거 내놔. 그 이유가 조금 이따 나오는데 중국이 파나마 운하를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중국 회사가. 그러니까 트럼프에게는 파나마 내가 너 보고 관리하라고 저 운하를 줬는데 중국이 관리하니까 내놔. 가서 뺏어올 거야. 라고 지금 얘기하는 것이죠. 지금 저런 책들이 한두 권이 아닌데 캐나다, 판다의 발톱, 캐나다 정치를 중국이 다 그냥 접수했습니다. 캐나다 정치가들이 다 친중이에요. 중국에 유리한 정책하고 중국 마약 갖다가 미국에 팔고 바로 이런 거. 저기 캐나다뿐만 아니라 저런 책이 우리말로 번역된 것만 하더라도 미국을 망친 중국, 세계를 망친 중국, 뉴질랜드를 망친 중국, 프랑스를 망친 중국 해가지고 한두 권이 아닙니다. 우리 국민들이 거기에 잘 모르고 있어요. 근데 캐나다나 미국, 뉴질랜드까지 망쳐놓은 중국이 한국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 책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한국도 지금 중국이 자기 속국으로 만들려고 야금야금 이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되겠습니다. 저기 그 파나마에 대해서 나오죠. 우리는 파나마에게 그 운하를 관리하라고 줬는데 지금 중국이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찾아올 것입니다. 중국이 관리하라고 준 적이 없습니다. 거기 중국 군대까지 가 있습니다. 대통령한테 물어봤어요. 기자들이 저거 찾아오려면 혹시 구세력도 사용할 것입니까? 물론이죠. 거기 중국군이 있으니까. 작년 크리스마스 때 트럼프 대통령이 파나마 국민들한테 크리스마스 카드를 썼는데 너무 웃깁니다. 파나마 국민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파나마에 계신 중국군 여러분에게도 메리 크리스마스. 근데 당신들 왜 거기 와 있는 거야? 트럼프는 아주 노골적으로 아주 쉽게 얘기를 합니다. 요번에 캐나다를 하도 못 살게 구니까 캐나다 사람이 열받아가지고 또 다른 좌파를 뽑았어요. 그래서 아주 또 거의 극좌파가 캐나다 수상입니다. 그런데 나는 이게 트럼프가 머리가 좋아서 일부러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캐나다 전체를 미국 한 주로 갖고 오면은 이거 소화불량 걸립니다. 그런데 캐나다가 극좌파가 되니까 캐나다의 우파인 주가, 캐나다의 보수파인 주가 나 더 이상 캐나다 안 하겠다고 독립하겠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저 빨간 주가 알버타라는 주인데 알버타 주가 우리나라보다 6배 큽니다. 근데 알버타 주가 캐나다 석유의 70%, 캐나다 천연가스의 80%가 저기서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제 내년에 독립할 거냐 여부를 투표를 해요. 그래서 50%가 넘으면 독립이 됩니다. 그런데 독립을 하게 되면 캐나다 정부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경기도가 나 독립이야. 그래서 나라 이름이 경기야. 우린 대한민국에 안 속해. 라고 하면은 대한민국 국군이 들어가서 경기도를 박살을 내겠죠. 캐나다가 그럴 수 있는데 거기서 만약 저 주가 그걸 피하려면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난 미국에 한 주로 들어갈 거야. 그러면 미군하고 캐나다군이 싸워야 되니까 난 트럼프가 IQ가 156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다 갖고 하지 않고 제일 알짜만 하나 딱 그 꽃감 빼듯이 빼는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지도 제가 이제 학생들 강의할 때 자주 보여주는 지도인데 정말 그 대한민국 대단한 나라예요. 여기 저 조그만 꼬마가 이거 안 비춰주는구나. 80년 동안 저러고 있은 겁니다. 저건 어느 학자들한테 저 그림을 주더라도 저 밑에는 저 손톱만한 파란색 대한민국은 곧 빨간색이 될 것이다. 냉전시대 때 저 위에 빨간색은 공산진영입니다. 지금 세상이 바뀌어서 공산주의는 없어요. 그래서 저거를 근데 중국, 일본, 중국, 몽고, 러시아 이거는 이게 적인데 지금도 빨간색인데 지금은 저걸 뭐라고 그러냐면은 유라시아에 있는 독재 국가들, 그 유라시아의 독재 국가들 네 나라 이것이 세계의 골칫덩어리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이 네 나라를 손보는 것을 미국의 대정책으로 하고 그 중에서도 제일 힘이 센 중국을 무릎 꿇리겠다, 그러니까 없애겠다는 그거 아니에요. 중국이 미국한테 대드는데 내가 1등 하고 싶어 1등짜리 내놔. 미국이 그 대드는 일을 더 이상 못하게 하겠다. 그러니까 저쪽 미국은 1등인데 중국이 2등인데 거리를 훨씬 벌려놓으면은 이제 미국 혼자 널널하게 1등하는 그런 세상을 만들겠다. 그게 이제 지금 트럼프의 생각입니다. 저 상황이 이제 몇십 년을 계속됐는데 그래서 21세기 이렇습니다.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이 한편이에요. 미국, 일본, 나토, 호주, 인도, 대한민국. 저게 이제 모범적인 자유주의, 자본주의 진영 국가들입니다. 민주주의 국가들. 그래서 지금 싸우면은 냉전 때 소련하고 미국 싸우는 것보다 지금 싸우면 훨씬 우리한테 유리합니다. 저거 뭐 네 나라 힘 합쳐봤자 뭐 중국이 제일 세지만은 미국한테는 아직 상대가 안 되고 러시아는 거의 망했고 여러분 러시아가 1년 동안 버는 돈하고 우리가 1년 동안 버는 돈하고 같아요. GDP가 같습니다. 석유값이 비싼 해는 러시아 GDP가 더 높게 나오고 석유값이 내려가는 해는 한국이 더 높게 나와요. 우리나라 GDP는 자동차 만들고 전화 만들고 거기서 번 돈이고 러시아 GDP는 석유 파는 돈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내실을 보면은 우리나라가 러시아보다 더 셉니다. 대한민국 요만한 나라가 러시아 저만한 나라보다 GDP가 더 못하지 않다. 뭐 이제 석유값 내려가는 해는 우리가 올라가요. 그래서 지금 게임이 유라시아의 독재 국가들과 자유세계가 싸우면은 자유세계가 반드시 이기게 돼 있다. 이기게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싸움이 여러분 최근에 다 보셨죠? 이제 싸움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구나. 중국 그리고 시진핑이죠. 푸틴이 있고 그리고 하메네이라는 저 사람이 36년째 이란을 철권 통치하는데 86세입니다. 그리고 밑에 김정은이 41살짜리 저 네 놈을 이제 저거는 말이죠. 트럼프가 꼭 한 것도 아니에요. 바이든 때 미국 국회 공화당 국회에서 미국 외교 정책에서 손봐야 될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를 알려달라. 그러면 그 손보는데 필요한 돈을 우리가 다 미국은 모든 국제 정치하는 돈을 국회가 됩니다. 우리가 너네들이 원하는 걸 다 될 테니까 그래서 미국 의회에서 요구한데 답이 저 네 나라를 손볼 예정으로 있습니다. 제일 센 게 중국, 그다음에 러시아, 그리고 이란, 북한인데 이번에 이란 사실상 없어졌죠. 사실상 없어졌습니다. 이것이 우리한테 어떻게 좋을까 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주변 국제 정치를 봐야 되는데 우리나라가 그 조그만 나라지만은 약한 나라는 아니에요. 세계 한 10등쯤 되는 나라입니다. 참 우리가 고생해가지고 이승만 박사가 미국하고 동맹 맺을 때는 우리 등수가 없어요. 거의 꼴등에 육박했기 때문에 그 꼴등짜리가 1등하고 방위조약을 맺습니다. 이 제일 세계에서 약하고 돈 없는 나라가 전쟁 나면은 미국이 도와주겠다고 약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미국이 원해서 한 게 아닙니다. 이승만 박사한테 져서 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영국이 이게 그 미국이 바보 같은 놈들이 제3세계에 있는 조그만 나라의 노인한테도 쩔쩔맨다고 미국을 바보라고 이렇게 욕을 할 정도로 이승만 박사가 그렇게 동맹을 했기 때문에 아까 요지도 우리 다시 한번 보면은 저 조그만 것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거는 저 위에 빨간색 다 칠한 것만큼 센 미국하고 방위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70년 살아난 겁니다. 저거를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호하사 한국에 안 죽고 사는 것이고 그거를 국제정치로 얘기를 하면은 한미 동맹 때문에 저 빨간 세력을 우리가 이길 수 있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곧
북한도 파란색으로 만들고 중국 파란색으로 만들고 이스라엘까지 가는 그런 이제 꿈을 우리가 꿀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된 것이죠. 우리나라의 모든 괴로움은 국제 정치에서 유래합니다. 국내 정치에서도 우리를 못 살게 구는 정치가들이 있는데, 그래도 진짜 우리를 정말 미치게 못 살게 군 것은 다 국제 정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국제 정치 문제가 해결되면은 한국의 웬만한 문제가 다 해결되는데, 그게 바로 통일되면은 심지어는 저출산 문제도 해결이 돼요. 북한이라는 빈 땅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북한이라는 양질의 노동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통일된다는 것은 남한 더하기 북한 플러스가 아니라 남한 곱하기 북한이라는 통일 한국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옆 나라들이 무서워해요. 국제정치의 철칙, 이웃에 힘센 나라가 생기는 것은 막을 것. 그래서 중국이나 일본은 한국이 통일하는 것가 두렵습니다. 역사적으로도 자기네들이 우리를 못 살게 굴었는데 큰 놈이 하나 생기면은 골 아픈 거죠. 그래서 그 중국하고 일본이 반대합니다. 그거는 국제정치학적으로 걔네들이 나쁜 애들이 아니라 타당한 거예요. 권력정치적으로 이웃에 힘센 나라가 생기는 것은 막을 것. 그리고 지정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정학. 정치하고 지리학하고 합친 건데, 지정학적으로 분석을 하면은 중국 사람들이 저 통일된 한반도를 자기 뒤통수에 붙어있는 망치처럼 생겼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 망치가 붙어있으면 얼마나 피곤한 일이에요. 근데 그 망치가 부러져 있어요. 지금 분단 상황입니다. 일본 사람들은 통일된 한반도는 자기 심장을 겨누는 칼처럼 생겼다라고 봅니다. 정말 칼처럼 생겼죠. 그런데 그 칼이 분질러져 있어요. 그래서 일본과 중국은 한반도가 분단되어 있는 상황이 문제가 해결된 상황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문제의 시작이고, 우리는 통일이 돼야지 문제가 끝나는데, 우리가 통일되는 것은 중국, 일본이 지정학적으로 권력 정치적으로 반대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그 좌파 정부들이 들어섰을 때 통일 정책이 항상 그렇게 바뀌어요. 우리 민족끼리. 그거는 저는 틀렸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민족이 잘랐나? 국제 정치 때문에 잘라진 건데. 그래서 국제 정치를 활용해서 통일을 해야 되는데, 지금 중국이나 일본을 깰 수 있는 힘이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치면 깰 수 있나요? 그러면 통일될 수 있지. 그런데 보니까 미국이라는 힘을 잘 활용하면 중국, 일본의 반대를 깰 수가 있겠구나. 근데 미국이 6.25 때 한번 통일을 시키려고 그러다가 이 통일이 쉬운 것은 아니네. 피를 흘려야 돼. 손에 흙이 묻어야 돼. 그래가지고 6.25 때 통일을 안 하고 휴전을 한 다음에 그리고 70년이 넘어 지난 겁니다. 그런데 딱 보니까 미국이 이제 통일시켜야 되겠어 라고 막 생각을 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 미국이 중국을 길러준 겁니다. 사실 중국은 미국이 다 길러준 거예요. 미국 사람들은 낭만적으로 생각했습니다. 중국이 잘 사는 나라가 되면 저건 민주주의가 돼. 그리고 쟤네들이 물건을 잘 만들어 싼 값에. 그러니까 중국은 공장, 미국은 시장. 이게 얼마나 좋은 거야. 그래서 중국을 길러줬더니 큰 중국이 미국한테 너 자리 좀 내놔. 내가 1등 하고 싶어라고 덤벼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북한. 사실 북한은 미국의 적수는 아니에요. 적수가 되려면은 그렇게 미국하고 북한은 우리 학자들은 500대 1로 칩니다. 국력을. 500대 1이 무슨 적수입니까? 그죠? 그런데 이 꼬마가 너무나도 말을 안 듣는 놈이야. 그래서 미국이 이 문제를 중국 문제 해결하고 북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북한 문제 해결, 북한 핵 문제 해결, 웬디 셔먼이라는 미국의 바이든 때 국무차관입니다. 그 여잔데 그분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대한민국이 북한을 자유통일하면은 북한 문제가 다 해결되고 중국 문제도 거의 해결될 수 있다라고 친 겁니다. 왜? 한국이 중국 뒤통수에 붙어있는 망치라고 그랬죠. 그 망치를 미국이 쥐는 꼴이 되는 겁니다. 통일한 한반도는 무조건 미국 편이에요. 통일한 한반도가 어떻게 미국 편이라는 보장이 있습니까? 그거 삼국지 보시면 됩니다. 삼국지가 1000년 전 책인데, 친구는 무조건 멀리 있다가 국제정치예요. 적은 항상 언제라도 옆에 있고, 그는 학문적으로 증명이 되는 거가 지구 역사에 전쟁이 한 15,000번쯤 있었습니다. 근데 90%가 붙어있는 나라가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멀리 있는 나라하고 안 싸워. 그래서 우리는 미국이 우리나라 통일에 대해서 반대하는 이유가 하나도 없는 나라는 미국입니다. 다만 그 통일이 쉽지가 않을 것 같아서 몇십 년 이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사이에 중국도 키워주고 그랬는데 중국도 말 안 듣는 나라가 되고 북한도 말을 아주 안 듣는 꼬마지만 골치가 아픈 녀석이 되었다. 이 문제를 해결하자가 지금 미국 생각입니다. 그 문제 해결이 바로 한반도 통일하고도 연결이 될 거다. 제가 이제 미국이 우리를 통일할 수 있는 정말 결정적인 나라라고 얘기했는데 독일에 계시는 한국학자입니다. 박성조 박사라는 분이 독일 통일에 관해서 설명해 달라면 자기는 세 가지를 이유를 들겠다. 1. 미국이 도와줘서. 2. 독일 사람들이 돈이 많아서. 3. 독일 사람들이 단결했기 때문에.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미국이 도와줘서다. 단결하고 돈이 많아도 그것만 가지고는 통일이 안 되는데 그건 있으면 좋아요. 근데 미국이 도와줬기 때문에 통일이 됐다. 한국도 똑같아. 한국도 똑같은데 한국이 단결해야 되고 남한 사람들이 그리고 이제 돈도 있어야 되고 그런데 미국이 도와주면은 근데 지금 제가 바로 지도 보면서 얘기했죠. 미국이 이제 한반도를 통일시켜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굳어지는 시기다. 왜? 중국 말 안 듣고 말 안 듣는 북한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예, 저 사람은 아예 그런 말도 썼어요. 미국이 도와주지 않으면 한반도 통일은 절대 불가능하다. 그래서 미국 하는 겁니다. 통일이 되는 건 우리의 꿈인데 그거를 미국이 반드시 도와줘야 되기 때문에 왜 일본, 중국이라는 세계 2등, 3등짜리가 내심 반대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꺾어줄 힘이 우리 친구를 해야 된다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독일 수상이 통일된 다음에 그 말했어요. 독일 통일을 이루고 난 다음에 미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미국이 의미하는 바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통일할 때 동독하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미국한테 가서 우리 통일 좀 시켜주세요. 그러니까 미국이 야 영국이나 프랑스가 반대하는 것 같아. 반대하는 이유가 뭔지 알지? 니네가 통일되면 또 강대국이 될 거 아니야. 그럼 옛날 히틀러처럼 못된 녀석이 나와가지고 유럽을 엉망으로 만들까 봐 영국, 프랑스가 무서워해. 독일이 그랬습니다. 미국 형님 나를 목을 졸리고 계세요. 통일된다면 하더라도 미군이 있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통일된다면 미군이 있는 겁니다. 프랑스, 영국한테 걱정하지 마. 내가 누르고 있을 테니까 독일이 깡패가 될 일은 없을 거야. 그래서 통일한 겁니다. 예, 지금 이제 우리 구조가 한때 좋은 시절이 있었어요. 미국하고 중국이 별로 이렇게 세게 싸우지 않을 때 그때 우리는 중국 가서 돈도 벌고 북한도 도와주고 그게 이제 그런 시절이 지난 한 10년쯤 됩니다. 근데 그런 시절은 이제 끝났다. 뭐냐면은 미국이 본질적으로 중국하고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이게 길러줬더니만은 대드는 녀석이구만. 중국을 사실은 뭐 미국이 중국을 길러준 이유는 소련을 붕괴시키기 위해서라는 목적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래서 지금 저쪽 그 아까 네 나라라고 그랬죠. 세계의 깡패들이 그 중에서 세 나라가 우리나라하고 붙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세계 깡패 세 나라랑 직접 대결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미국, 일본하고 셋이서 삼국 협력을 해서 적이 대항하는 것이 이제 정답인데 그동안은 우리가 중국 가서 돈도 벌고 그랬는데 그런 시기는 이제 끝났다. 왜? 미국이 본질적으로 중국을 주저앉히려고 그러는데 우리가 안 보는 미국하고 하고 중국 가서 돈 벌겠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시절은 끝나고 윤석열 대통령 이후부터 저렇게 바뀌었습니다. 스타일이. 그래서 지금 지속되고 있는 중인데 이란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왜 다른 나라들도 핵 가지고 있는데 이란 핵만 안 되냐? 심지어 말이죠. 북한조차도 핵으로 남한을 쓸어버릴 거야라는 말은 한 적이 없습니다. 이거 나를 지키려고 만드는 거야. 그런데 이란은 힘도 없는데 항상 이스라엘을 지구상에서 없애버릴 거야. 미국을 지구상에서 없애버릴 거야. 그러니까 미국에게 죽음을, 이스라엘에게 죽음을, 그 이스라엘은 지도에서 쓸어버리겠다고 얘기하고 그러니까 그런 나라가 정말 핵을 가지게 된다면 그 말이 진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총리가 이란이 핵을 가지는 것은 도무지 안 된다. 그리고 자기네들은 방법이 없대요. 전쟁을 무조건 이기는 수밖에 없는데 왜냐하면 그것 외에는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란이 핵을 가지는 날, 그 이란은 뭐 거의 핵이 없을 때도 지구상에서 이스라엘을 지워버리겠다고 얘기했으니까 능히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정권이라고 생각하고 요번에 이제 6월 13일 날 폭격을 시작한 것이죠. 근데 6월 13일 폭격은 갑자기 생긴 게 아닙니다.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3월 12일 날 2달 동안 시간을 줄 테니까 와서 협상해. 2달 시간 줬는데 협상에 응하지 않으면 그때 폭격하겠어. 그 폭격하겠다고 그 시간이 정해진 것이 5월 13일부터입니다. 한 달 만에 이스라엘이 가서 때린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일주일 동안 거의 다 부셔놓은 것을 미국이 마지막으로 가서 핵시설을 완전히 파괴하고 나왔죠. 그 얘기 잠깐 해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그 작전 이름이 Rising Lion, 일어서는 사자, 일어서는 사자인데 그게 다 성경 말씀에서 따온 겁니다. 이 백성이, 민수기 23, 24예요. 이 백성이 암사자같이 일어나고 숫사자같이 일어나서 웅킨 것을 먹으며 죽인 피를 마시기 전에는 눕지 아니하리로다. 이번에 끝나는 겁니다. 이란이 없어지면 게임이 끝납니다. 그리고 없애겠다고 지금 게임을 시작한 것이고, 바로 이 전쟁이 의미가 네 나라인데 그 중에서 하나가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네 개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란이 없어지게 되면 가장 아픈 나라가 중국입니다. 중국은 좀 못된 국가이기 때문에 국제사회에서 아무 데나 가서 기름을 사오지 못해요. 그러니까 자기와 같이 마음이 맞는 이란 정도가 석유를 파는데 이란 석유의 90%가 중국으로 가는 겁니다. 근데 그걸 이스라엘이 그 석유를 다 없애버렸어요. 저장시설을. 중국이 치명타를 받는 겁니다. 석유가 없어. 중국이 세계에서 석유 수입 1위입니다. 석유 수입 1위, 식량 수입 1위. 그런데 석유를 이란이 이번에 다 부셔놨죠. 저 아주 의미심장한 작전 계획이고, 미국 깃발하고 이스라엘 깃발하고 같이 그랬죠. 이스라엘하고 미국은 너네 왜 친하니? 그러고 미국 사람들이 모른대요. 순수히 주판을 튀기면은 요 인구 1000만짜리 이스라엘하고 친한 것보다 2억짜리 아랍하고 친한 게 좋거든. 거기는 석유도 많고. 근데 일이 있으면 미국은 무조건 이스라엘 편 들어주는 겁니다. 그게 이제 미국이란 나라가 생긴 뿌리가, 여러분 그 미국 독립선언서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한테 권리를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거기서 크리에이터, 창조주가 우리에게 준 자유, 그거를 모든 왕들이 다 우리를 무시했는데, 자유를 다 뺏었는데 그 자유를 보장하는 나라를 지구에다 하나 만들겠다라고 해서 생긴 나라가 미국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이, 그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이 바로 그런 나라죠. 그러니까 미국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만들어줬지만은 미국이란 나라는 그 인간이 만든 하나님의 천당은 아니지만은 지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가장 한번 만들어 보고 싶은 꿈으로 만든 그런 나라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둘이 친한 이유가 없어요. 그냥 친해. 이유가 없습니다. 바로 저 그림 보면 경악스럽지 않습니까? 아파트에 장군이 주무시고 계셨는데 이란 그 옆에 벽을 뚫고 들어가서 침실 하나만 날려버린 거예요. 저게 저 폭탄이, 그래서 저 보니까 그 동호에서는 막 불이 나니까 검은 연기가 올라가죠. 그래서 위층으로 연기가 올라간 자국만 있는데 아파트 동은 멀쩡합니다. 그 장군이 살던 집만 그 벽을 뚫고 깨진 거예요. 여러분 지금 미국 기술이 어느 정도냐면은 4명이 자동차를 타고 가는데 기사 뒷좌석의 오른쪽, 거기가 상석이죠. 그 사람만 죽이는 기술이 있어요. 자동차가 타고 가는데 미사일로 쐈는데 그 뒷자리에 있는 사람 한 사람만 죽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김정은이 얼마나 마음이 쫄이겠어요. 심장이 콩알만해졌을 겁니다. 조 그림이 이스라엘이 난 저거 때려서 아하, 이 전쟁의 의미가 이제 확실하구나라고 알았습니다. 맨 처음에는 핵시설, 그 다음에는 미사일 시설, 그 다음에는 장군들 또는 과학자들, 그러고 나서 이란의 석유 저장 시설을 공격해가지고 저기 나오죠. 이제 더 이상 이란은 석유가 없다. 외국에 팔아먹을 석유가 없다. 다른 말로 중국에 팔 석유가 없다. 저거는 국제 유가에 별로 영향 미치지 않아요. 왜? 다 중국으로 가던 거니까. 뭐 다른 나라로 가는 건 관계가 없죠. 그래서 지금 뭐 폭격한 다음에 나온 그런 사진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아주 저 비행기 보셨죠? 저거 날아가는 거 직접 보면은 기분이 음침합니다. 꼭 홍어 있죠? 홍어, 가오리. 까만 가오리가 하늘을 나는 것 같아. 그리고 꼬랑지가 없으니까 기분이 정말 이상하더라고요. 저기 꼬랑지도 없는 비행기가 다 있네 하고서 저거 7대가 가가지고 7대가 미국에서 떠나서
이란까지 가서 폭격하고 다시 와서 내리는 데까지 37시간 걸렸습니다. 37시간 동안 7대가 날아가고 그거 호위하는 비행기, 그래서 총 125대가 날아가서 그 폭격가 온 거예요. 근데 이제 저거가 있는 나라하고 없는 나라, 제가 얼마 전에 책을 읽었는데 이스라엘이 무지무지한 기술 가지고 있어요. 날아오는 미사일을 맞춰요. 날아오는 미사일을 맞추는 건 총알로 맞추는 거나 똑같습니다. 그 옛날에 케네디 대통령 때는 그건 불가능해 그랬습니다. 근데 그게 나왔어요. 그런데 이란이라든가 뭐 누가 막 미사일 쏘면은 그걸로 다 막아요. 99%를 막습니다. 그런데 한 발을 못 막았는데 한 발이 막 떨어지는 거예요. 자기 땅에, 이스라엘 땅에. 그 이스라엘 장교가 이거 큰일 났네 하는데 갑자기 바람이 불더니 그 바람이 불어서 그 미사일이 바다에 떨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장교가 나와서 나 오늘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근데 하나님 눈으로 봤어요 라고 막 흥분하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주 유명한 성사학자가, 야, 너네가 99%를 맞추는 미사일도 그것도 하나님이 만들어준 거야. 바람 불어서 한 방을 다른 데로 나가간 것만 하나님이 아니라 어떻게 인간이 날아오는 총알로 맞춰요, 그죠? 근데 그 문장을 보고서 우리가 그런 끝내주는 물건을 갖고 있는 것도 그게 하나님이 도와줘서 만든 것이지, 하나님이 태풍 불어가지고 날아오던 미사일이 밖으로 나가는 건 물론이지만은 바로 그런 그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저거 날아가는 거 보면 아주 기분이 으시시해요. 근데 미국 대통령이 이란 정권은 아무래도 바꿔야 될 것 같아. 좀 제대로 된 정권으로 바꿔야 될 것 같아라고 운을 띄었습니다. 저기 저 폭탄이 저게 3만 파운드인데 1파운드가 0.45kg이니까 저게 한 13톤 넘어요. 폭탄이. 저걸 2발 싣고 갔습니다. 2발. 근데 저놈은 떨어질 때 땅에 딱 맞으면 안 터지고 뚫고 들어가요. 60m를 뚫고 들어가서 속에 들어가서 터집니다. 60m는 그게 뭔지 아세요? 김정은이 벙커 깊이입니다. 그래서 그 거꾸로 세우면은 지하 15층이에요. 보통 우리 올라가는 건물 거꾸로 세우면 지하 15층, 그 15층, 지하 15층에 있는 사람을 폭파시켜서 죽일 수 있는 저 무기입니다. 저거를, 근데 또 우리나라 어떤 사람들이 나와서 이란의 핵시설은 90m 있기 때문에 저거 해봤자 헛거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90m 속에 있는데 60m 가지고 헛거죠. 그 사람이 모르는 거가 있어요. 제가 두 발을 싣고 가는데 요새 기술이 얼마나 좋은지 아세요? 날아가면서 한 발 떨겨요. 이제 그냥 떨기는 게 쏘는 겁니다. 각도를 이렇게 쏴서 구멍을 60m 뚫어놓고 가다가 또 쏴가지고 그 60m 구멍 뚫린 데를 그놈이 들어가서 다시 뚫으니까 이론적으로 120m를 뚫는 겁니다. 그래서 다 부서진 거예요. 그 한 대가 쭉 날아가면서 뻥 쏘고 그 자리를 또 가서 또 쏘고, 그러니까 이제 각도가 달라야 되겠죠. 비행기가 움직였으니까.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겁니다. 그 기술이 있는 나라, 없는 나라. 그러니까 결국은 말로 버티다가 항복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항복하는 순간 트럼프가 이제 영리하니까 이란과 이스라엘은 오늘 휴전에 돌입했습니다. 항복했습니다라는 말을 안 쓰더라고요. 그래서 적을 또 마음을 이제 위로해 주는 것이죠. 무조건 항복했어요. 쟤네들 폭탄 14발 맞고 항복했어요 라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저거예요. 한 방 쏘고 그 자리를 또 쏘고, 바로 그러니까 그 같은 자리를 다시 맞춘다는 건 또 얼마나 기술입니까? 미국의 미사일이 1600km를 날아가서, 그러니까 1600km라는 건 1000마일이에요. 1600km를 날아가서 30cm 원 안에 들어갑니다. 요만한 표적 30cm짜리에 맞춰요. 김정은의 가슴은 30cm보다 넓을까요? 좁을까요? 미사일로 맞아 죽습니다. 까불면은. 그래서 지금 한 말도 못해요. 지금 이란이, 저 사람이 누구냐면은 그 이란의 종교 지도자 그 호메이니한테 쫓겨났던 그 팔레비 왕의 아들입니다. 저 사람이 지금도 왕이에요. 근데 이제 곧 돌아가겠습니다라고 이란 국민들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가 Make Iran Great Again, 이란을 다시 위대한 나라로 만들겠습니다. 이란이 얼마나 잘 살고 괜찮은 나라인지
여러분 저 서울 가면 강남에 테헤란로라는 길 있죠. 테헤란이 이란의 수도 이름입니다. 이란 가면은 뭐 저는 가보지 않는데 거기 서울로가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하고 이란이 친했습니다. 그때는 이란하고 이스라엘이 되게 친했습니다. 이란이 미국이 아주 좋아했던 나라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자기가 만든 좋은 비행기를 다 이란한테 줬어요. 왜? 바로 소련 턱 밑에 있으니까 소련 막으라고. 그러던 나라가 1979년에 완전히 정신 나간 놈이 혁명을 해가지고 이란 종교혁명. 그래서 뭐 사람들을 전부 여자들 특히 전부 다 그 까만 거 뒤집어 쓰고 살게 나라를 바꿔놓은 겁니다. 보세요. 1979년 이전에 저 테헤란 대학 여학생들입니다. 지금 저 나라가 저렇게 거꾸로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게 독재 국가입니까? 옛날에도 독재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적어도 뭐 독재일 수 있죠. 그렇지만은 그때 일한 사람들은 그 수영복도 전부 여자들 다 이쁜 수영복 입을 수 있었고 지금은 수영장에 가기 그쳐도 못 가는 거죠. 바로 저런 나라를 만들었는데 다시 옛날의 이란으로 돌아가자라는 그런 움직임이 있습니다. 미국 대통령들이 이란 핵을 허용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말로는. 그런데 가서 직접 문제를 해결한 사람은 유일하게 트럼프밖에 없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게 트럼프가 이제 항복을 시키고서 참 이란을 항복을 시켰는데 이란이 항복했습니다는 말은 한마디도 없이 오늘부터 전쟁이 공식적으로 끝났습니다. 그래놓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란을, 중동을, 미국을 그리고 전 세계를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저 이제 미국 대통령들이 그 종교적인 언어를 쓸 때는 레짐 체인지, 그 나라 조건 바꿀 거야, 이란 조건 바꿔놓을 거야라는 그런 뜻입니다. 미국이란 나라가 뭐 워낙 힘이 세다 보니까 미국은 국제정치 안에도 살 수 있는 나라예요. 그래서 미국처럼 센 나라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를 할 수 있다라는 국제정치학자의 이론인데 1. 세계 문제에 다 손 띄고 들어와서 나 혼자 살아도 돼요. 안 건드리니까 누구도. 2. 그냥 세계의 현상을 유지하자. 3. 차제. 내가 이렇게 힘이 세니까 나한테 아주 좋은 세상을 만들자. 트럼프가 1기 때는 두 번째 거 그냥 어영부영하면서 너네 돈 많으니까 돈 좀 내. 내가 다 지켜줄게. 그런데 지금은 이번 기회에 미국이 살아가기 아주 좋은 세상, 그런 세상을 만들겠다고 해서 막 이제 설치고 나오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한마디 말하려면은 중국의 도전을 주저앉히는 것. 중국의 도전이 주저앉혀지면은 뭐가 좋을까? 우리나라 통일을 제일 반대하는 중국이 주저앉게 되는 겁니다. 중국이 주저앉으면 북한도 주저앉아요. 우리나라 통일을 극도로 반대하는 북한이 주저앉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다 연결되는 것인데 트럼프가 대통령 됐을 때 학자들이 대통령 되면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소련, 러시아하고는 냉랭한 평화를 유지하셔. 그거는 진짜 적은 아니고 소련은 여러분 기독교 국가라는 거 아시죠? 소련, 러시아가 기독교 국가입니다. 정교회. 그러니까 뭐 우리 지금 이런 거하고 좀 다르지만은 무신론 국가가 아니에요. 그래서 미국이 볼 때 쟤는 말이 되는 나라다라고 보는 겁니다. 레이건 대통령이 고바초프하고 마지막 협상할 때 그랬답니다. 우리는 밥 먹을 때 기도하는데 기도해도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고바초프가 하시오 그러더래요. 그 대통령이 기도를 했더니 끝에 아멘 할 때 같이 아멘을 따라 하더랍니다. 그래서 레이건 대통령이 이 사람하고서는 일이 되겠다. 그래서 소련이 공산당이 무너진 것이죠. 그래서 지금 소련하고는 러시아하고는 그냥 냉랭한 평화를 유지하라. 중국을 견제하라. 이란을 견제하라. 그리고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일본을 길러주고 인도를 길러줘라. 트럼프가 그대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가 그동안에 아유 형님 중국하고 싸우는데 우리는 안 낄 거예요. 우리는 제발 빼주세요. 우리 중국 가서 돈 벌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트럼프는 유일하게 미국 정치 가지고서 중국을 적이라고 지명한 사람입니다. 대통령 나오기 몇 년 전에 쓴 책인데 저 책이 바로 2011년 판이지만은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이걸 하겠구나. 거기에 중국은 적이다. 중국을 깨놓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중국을 깨놓는데 지금 제일 시급한 것이 중국의 과학기술이 막 따라오는데 그걸 깨는 거죠. 화웨이. 화웨이 지금 사실은 뭐 거의
거덜났다고 봐도 될 정도입니다. 미국이란 나라는 뭐 어느 나라든지 다 지가 중심이에요. 세계의 중심에 있다고 보고 아시아 거기에서 챔피언이 출연하면 안 돼가 미국 생각입니다. 일본이 챔피언 되는 것도 반대, 중국이 챔피언 하는 것도 반대, 아마 한국이 챔피언 하는 거는 반대하지 않을지도 몰라요. 한 번도 싸워본 적이 없는 나라니까. 중국하고 일본은 미국이 한 번씩 싸웠던 나라입니다. 왜? 중국이 아시아 챔피언 되면 바다 건너서 미국 건드리는 거예요. 한때 일본이 챔피언일 때 결국 하와이 때리러 가잖아요.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럽에서 챔피언 나오면은 안 돼요. 왜? 그 친구들은 바다 건너서 또 미국 뉴욕 쪽을 건드릴 테니까. 그래서 독일이 있을 때 영국 도와주고, 프랑스 갔을 때 영국 하여간 미국은 1등이 아닌 나라를 도와주는 게 미국의 정책입니다. 소련이 세지니까 나토 만들어서 도와주고, 옛날에는 중국이 있을 때는 일본 도와주고, 일본이 있을 때는 중국 도와주고, 바로 이런 식으로 미국의 그 정책이 있는데, 미국 정책은 아시아와 유럽에서 1등 국가 나오는 거 방지하는 것. 거기에 중국이 걸린 겁니다. 중국은 미국한테 그래요. 형님은 세계 1등 하쇼. 나는 아시아 1등이라도 할 테니까. 근데 미국의 외교 정책에 하면 그 1등이 허락이 안 되는 겁니다. 그 뭐 1등 국가들이 다 그렇죠. 우리들은 중국이 무지하게 센 줄 아는데 미국 학자들은 중국이 세다고 얘기한 사람 별로 없습니다. 중국은 미국하고 맞먹는 나라가 원체 아니었고 지금도 아닙니다. 그림 하나 더 볼까요? 제가 좋아하는 미국 잡지에 나온 그림인데 어렸을 때 이거 하는 거 다 봤죠? 골키퍼가 러시아예요. 그리고 마지막 수비수 2명이 중국, 그리고 나머지가 다 미국. 세상이 이런 모양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중불나게 중국을 G2라고 얘기했습니다. G2라는 말을 쓰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서울대학교 박 교수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신문에다가 조선일보에 유독 한국은 중국과 미국을 G2라고 얘기하면서 중국의 힘을 극단적으로 과장해서 표현하고 있다. 바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가 미국이 더 중요하다 하는 얘기는 뭐 중국 대사 오래 한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그런 건 질문도 아닙니다. 그건 너무 진부한 질문이에요. 미국이 중요해요? 중국이 중요해요? 그런 질문 하면 안 됩니다라고까지 그 김하중 대사라는 분이, 중국 대사를 아주 오래 하신 분이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미국이 훨씬 소중하다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트럼프가 다시 대통령이 돼가지고 파란색이 미국이에요. 러시아하고 중국이 있는데 보세요. 미국을 100으로 놓고 봤을 때 러시아는 7도 안 됩니다. 힘이. 중국은 66까지 올라갔어요. 근데 2023년에 66%까지 올라갔는데 지금 꺾여서 64 이렇게 나옵니다. 아마 내년에는 더 내려갈지도 몰라요. 그래서 지금 중국이 올라가는 것은 끝났고 미국은 계속 1등을 유지하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러시아를 주적으로 쳤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러시아가 주적이니? 중국이 주적이지. 그래서 지금 중국을 이제 본격적으로 손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통일의 구조가, 통일의 시스템이 막 생겨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제가 이제 그린 그림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미국이 중국보다는 좀 더 위에 있지만은 미국은 발전 속도가 약하고 중국은 밑에 있지만 쭉 올라갈 거니까 2008년에 미국의 큰 뭐 대기업들 무너지고 월스트리트 무너지던 해 저런 설이 많았습니다. 앞으로 30년 후에는 중국이 1등이 확실해. 그런데 내가 그때 그랬습니다. 그건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미국이라는 나라의 본질을 모르는 얘기다. 미국이 30년 동안 기다렸다가 중국이 자기를 앞섰을 때 아이고 형님이 1등 하세요 그럴 나라냐. 그 이전에 중국의 부상을 꺾어버릴 나라지. 우리가 너무 착해서 그런 걸 생각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예측을 했냐면은 2038년이 되면 미국하고 중국이 경제력이 같아져서 그때는 미국이 1등을 유지하려면 전쟁을 해야 됩니다. 중국하고. 근데 돈으로 싸워도 충분히 이길 때 미국이 중국 경제력을 꺾어 놓을 거다. 나는 그때 트럼프가 대통령 되려는 건 상상도 못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근데 2018년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돼가지고 중국의 허리를 끊어 놓습니다. 경제력으로. 그래서 중국이 그때부터 비틀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됐느냐. 지금 미국의 경제가 중국의 치명타를 가했다. 경제전쟁이 나오고.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제 이론이라기보다도 이 세상 어떤 1등도 2등의 도전에 평화적으로 자기 자리를 양보한 적이 없었다.
그래서 세계대전이 나는 겁니다. 야, 내가 1등 하고 싶어 하고 덤비는 거예요. 그 1등을 웃기지 말고 막는 거고. 그래서 1차 대전, 2차 대전, 나폴레옹 전쟁, 무슨 정말 피비린내 나는 전쟁들 전부 다가 1등과 2등이 보통 2등이 덤벼요. 근데 1등이 그냥 양보하지 않고 맞서 싸우는 전쟁이라는 그 이론입니다. 지금 아주 중국의 상황을 가장 정확히 표현한 책이라고 보는데, 위험한 지역으로 들어가고 있다. 저게 무슨 뜻이냐면은 저겁니다. 중국이 크다가 이제 미국은 100으로 봤을 때 중국이 막 커요. 그런데 처음에 있는 막대기, 그게 바로 2018년에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이제 무역 전쟁으로 꺾어놓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이 막 크다가 그냥 확 커지는 게 내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바이든도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을 대충 받아들였습니다. 씩씩하게 하지는 않았지만은. 근데 중국이 회복을 못한 가장 큰 이유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이에요. 그래서 중국이 거기서 휘청하는데 이번에 트럼프가 다시 돼가지고 이제 아예 너 저쪽으로 주저앉아 하고 세게 큰 망치를 휘두르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이 저 꼭대기가 끝났어요. 중국의 피크가 끝났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앞으로 점점 더 올라갈 거면 기다리면 됩니다. 시간은 자기 편이니까. 그런데 이제 시간이 미국 편으로 바뀌니까 이제 자기가 하고 싶은 마지막 일을 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대만 점령입니다. 그 중국이 앞으로 1, 2년 내에 못하면 못해. 왜? 힘이 격차가 더 넓어질 테니까. 그래서 저 학자들이 지금 미국과 중국 관계가 위험한 데인저존, 위험한 지역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한 겁니다. 요거 잘 지나면은 중국이 정말 무너지면은 그럼 이제 우리가 통일할 수 있는 계획이 오죠. 이것도 제가 그 재밌는 그림인데, 중국이 따가오는 걸 미국이 팍 때려가지고 얼굴에 피가 튀었죠. 미국은 너 왜 때리니? 이유가 뭘까요? 저 그림, 이제 만화가들이 천재들입니다. 야 임마, 너 왜 내 번호도 알고 뛰어? 번호가 같죠? 나 미국이야 그러고 뛴 겁니다. 중국이. 다 거짓말. 중국에 관한 책 중에 거짓말의 왕국이라는 책도 있어요. 우리나라가 삼성전자가 정말 고생해서 이쁘게 핸드폰 만들어내면은 중국이 며칠 있다 똑같은 거 반값에 만들어냅니다. 그런 반칙을 했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너는 그동안 반칙을 했기 때문에 혼나야 돼. 지금 미국하고 중국이 싸우는데 저 보잉이라는 비행기, 뭐 여러분들이 제주도 갈 때 저거 탈 확률이 아마 90% 넘을 거예요. 근데 중국이 미국하고 싸우다가 너무 급한 나머지 보잉 안 살 거야 라고 소리 질렀습니다. 근데 보잉을 안 사면 어떻게 해요? 중국 대통령 비행기가 보잉인데. 한 번 사가지고 그냥 자동차처럼 뭐 몇천 킬로가 그 부속품만 나가는 게 아닙니다. 비행기는 떴다 내렸다 쉬지 않고 뭘 갈아줘야 돼요. 타야도 쉬지 않고 갈아줘야 되고. 근데 중국이 저거 안 산다고 그랬는데 우리 것도 있어. 우리 것도 있다고. 우리나라 조선일보에 중국이 저 비행기 처음 저거 말고 다음 나오는 비행기입니다. 요 비행기 처음 만들었을 때 중국이 세계 항공 산업의 3대 주자로 올랐다고 조선일보에 나오더라고요. 우리나라 기자들이 능력을 한번 보세요. 이 비행기 중에서 뜨는 데 관련되는 거, 떠서 날아가는 데 관련되는 건 다 미제입니다. 부속품이. 중국 건 껍질밖에 없어요. 껍질밖에 없어요. 그 미국 어떤 젊은 친구가 조롱했습니다. 날개도 못 만드는 나라. 중국 비행기는 날개가 중국제면 가다가 꺾어집니다. 올라가면 그 얼음이 막 해갖고 얼지 않는 장치도 다 집어넣고 그래야 돼요. 날개 얼지 않는 장치는 프랑스제입니다. 바로 이런 실력인데 미국한테 앞선다라고 지금 중국이 그러고 있었던 거죠. 요번에 관세 폭탄을 미국이 때리는데 전 세계를 다 향했지만은 사실은 중국 한 나라를 향하는 겁니다. 중국이 맨 꼭대기에 있어요. 중국은 미국 물건의 64%, 67%, 미국은 34%를 붙이는데 트럼프가 145%를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중국도 화나서 자기도 따라서 125로 올렸어요. 그러다가 우리 잠깐 휴전하자 하고서 서로 115씩 내렸습니다. 우리나라 신문엔 비겼다고 나오더라고요. 115씩 내렸으니까. 근데 보세요, 결과를. 67대 34가 30대 10으로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2배를 더 붙였었는데 타협한 다음에 미국이 3배를 더 붙이는 거로 바뀐 거예요. 10%라는 것은 미국 물건
관세 안 붙이고 산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중국 시장 끝나요. 그 미제로 넘쳐 흐르게 됩니다. 테슬라 사겠습니까? BYD 사겠습니까? 여러분 값이 같으면은 바로. 근데 중국이 못하죠. 중국이 배를 만드는데 중국 배는 터무니없이 값이 쌉니다. 이걸 배라고 치세요. 이거 100만 달러는 돼야 되는데 중국 거고 50만 달러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이게 어떻게 50만 불에 나오냐? 말이 되냐? 그러니까 너는 이거 반칙이야. 너는 자유주의 원칙의 반칙이야. 너 이거 배 만드는 사람들 월급 안 주는 거지. 사형수 내다가 망치질하게 하는 것이지. 그렇게 이거 안 돼. 그래가지고 요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배가 세계의 50%입니다. 한국 배가 세계의 28%입니다. 일본이 15%, 그 세 나라가 93%를 만들어요. 그런데 중국에서 만든 모든 배들, 거기다가 뭐 독일 깃발 달았던 관계없어요. 이 배가 중국제일 경우에 모든 중국제 배는 미국 항구에 들어올 때마다 이제 세금을 맞는데, 그러니까 뭐 세금이라기보다도 항만 사용료인데 우리나라 배는 거의 안 받습니다. 근데 중국 거는 큰 배의 경우에 150만 달러까지 받겠다. 22억 원씩 내야 돼. 한 번 들어갈 때마다. 그 중국 조선산업이 사기로 컸으니까 죽이겠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 나오자마자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우리나라가 28%를 만든다고 그랬죠. 주문량이 55로 늘었습니다. 한국이. 그래서 뭐 천문학적으로 돈이 들어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일 회사가 중국 보고 이 배 만들어 주세요 그랬는데 이거 완성되면은 미국을 들락날락 해야 되는데 갈 때마다 22억 원씩 어떻게 내? 그래서 이거 취소. 그리고 한국 보고 하나 새 거 만들어 주세요. 지금 이렇게 바꾸는 상황입니다. 바로 이런 일이 트럼프가 대한민국이 이뻐서가 아니라 중국을 손봐야 되겠다 하는 것이 우리한테 이렇게 기분 좋게 다가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중국 선박에 거액의 입항세를 물겠다. 이것들이 지금 법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 예측해 보니까 한 60조 원쯤 벌 수 있대요. 60조. 중국으로 만들던 배가 우리나라 오니까. 예. 시진핑, 여러분 혹시 시진핑 끝난다는 얘기 들어봤습니까? 거의 끝나갑니다. 그 독재자가 자기 살려달라고 그랬대요. 내가 물러날 테니까 아파서 물러나는 걸 해주면 안 되겠니? 그리고 우리 가족의 생명은 책임져 주면 안 되겠니? 이런 말을 할 정도까지 지금 그 독재가 영원하지 못한 것이죠. 저런 얘기들 지금 막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앞으로 쪼개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대만 교수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 그래서 어떻게 쪼개지냐 물어봤더니 그분이 보여준 지도입니다. 맨 끝에 하늘색이 위구르예요. 그 밑에 노란색이 티베트. 그 두 개가 독립하면은 중국의 3분의 1이 떨어져 나갑니다. 인구는 두 개 합쳐서 2천만밖에 안 살아요. 근데 저게 왜 중요하냐? 위구르에는 중국 석유의 40%, 중국 석탄의 30%가 위구르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거 떨어져 나가면은 중국은 뭐 완전히 큰일 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티베트. 티베트는 중국의 물, 그 물이 중국 티베트에서 다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티베트가 중국이 그렇지 않아도 물이 모자란 나라인데 티베트가 물을 관리하게 되고, 그리고 저 대만 독립하게 되겠죠. 대만 독립하게 되면 그 위에 있는 복건성은 대만 편이 됩니다. 왜? 대만에 돈이 많으니까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내가 특히 저 밍치진 교수한테 만주도 독립합니까? 그랬더니 만주가 독립한대요. 만주는 언어도 틀리고 글자도 틀립니다. 한족하고. 저게 독립하게 되면은 통일 한국으로 붙습니다. 만주는. 왜? 통일한국이 돈이 많으니까. 바로 이런 상황이 지금 전개되고 있고, 트럼프가 우리나라에 와서 한 말입니다. 한미동맹 대단히 중요하다고 그러고, 저 사람이 북한에 대해서 한 말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북한은 당신의 할아버지가 그렸던 천국이 아닙니다. 그 누구도 가서 안 되는 지옥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하나님과 인간에 대해 지은 범죄에도 불구하고, 영어가 더 결정적이에요. Yet, despite every crime you have committed against God and man. 너가 하나님과 인간에 대해서 지은 죄가 너무나도 많지만은 회개하면은 도와줄 용의가 있다는 얘기한 겁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저런 용법을 많이 쓰는데, 미국 외교 정책에서 어느 나라를 지옥으로 표현하거나 하나님 나오거나 그러면 그 나라 정권을 교체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보면 됩니다. 바로 그 트럼프가 우리한테 이렇게 나쁘지, 우리나라 신문은 뭐 방위비 달란다고 그러는데 트럼프가 방위비 달란 적이 없어요.
트럼프가 원하는 것은 주한미군 주둔 비용 분담입니다. 미군이 여기 2만 8천 명이 와 있으니까 전기값, 물값이 들어가잖아요. 총알값은 안 받습니다. 기름값도 안 받아요. 근데 전기도 쓰고 물도 쓰고 청소도 해야 되니까 그거 좀 니네가 논아내면 안 되겠니? 그것도 40년 동안 안 받다가 1950년부터 90년까지 안 받다가 91년부터 우리가 조금씩 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얼마 내고 있느냐? 한 3분의 1쯤 내요. 3분의 1. 그러니까 미국이 전체 쓰는 거가 이제 지금 5조 원 정도 씁니다. 1년에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그 중에서 한 1조 4천억 정도를 내요. 그러니까 한 30% 책 대략만하게 냅니다. 근데 그거를 좀 더 올려달라. 절반 내면은 뭐 2조 5천억쯤 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돈을 안 내겠다고 해가지고 문재인 대통령 때, 그때 문재인 대통령 때 우리가 9천억을 내고 있었는데 미국이 1조 4천억쯤 내면 안 되겠니 그랬습니다. 근데 1조 이상 절대로 안 돼. 그러니까 트럼프가 그때 되게 화가 났어요. 오케이, 1조만 내. 그래, 그 대신에 매년마다 이제 돈을 정해. 지금까지는 한 번 정하면 5년 동안 그 돈을 내는 거였습니다.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죽어도 못 내겠다 그러니까 오케이, 그 돈 내. 그 대신에 1년마다 한 번씩 돈 계산을 다시 해. 그런데 그리고 떨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한 5조 중에 한 1조 4천억 정도를 우리가 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다 내면은 5조를 내면 되는데 미국이 100% 달라는 얘기는 안 해요. 일본이 제일 많이 내는데 일본이 75%를 내고 미국은 절반쯤 니네가 냈으면 좋겠다. 그럼 이제 1조 4천억이 2조 5천억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럼 1조 정도 느는 것이죠. 근데 그 돈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뭐냐면은, 아무것도 아닌 건 말이 안 되지만은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석유를 막 팝니다. 국제유가가 쭉 내려가요. 바이든 때는 안 파서 쭉 올라갔습니다. 바이든 때 우리가 미국에다 석유값, 국제사회 석유값으로 낸 돈이 1년에 50조 원씩 더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바이든 때 석유값으로 50조를 더 썼어요. 근데 트럼프가 갖고 방위비가 아니라 주둔 비용 좀 올려줘. 우리가 100% 다 내면 5조입니다. 근데 석유값으로 50조가 이제 굳게 생긴 겁니다. 아직은 효과가 안 나타나는데 전쟁이고 뭐고 바빠가지고 이제 곧. 그래서 지난번 8년 전에 트럼프가 대통령일 때 여러분 기억 안 나시죠? 주유소에서 1리터에 얼마 넣었는지 1,200원까지 내려갔었습니다. 근데 지금 바이든이 된다면 1,800원, 1,900원 했어요. 그 우리 개인이 한 번 넣을 때마다 몇만 원씩. 그래서 우리나라 전체로 50조 원. 근데 방위비는 우리가 다 내면 5조 원이다는 얘기다. 100%. 그래서 그런 거를 계산을 하고서 저 사람이 뭐 돈만 밝히는 사람이다 아니다를 분석을 해야 되는 것이죠. 바로 그 얘기를 지금 내가 다 한 건데, 전번에 왔을 때 국방장관이 절반만 내라, 절반. 지금 절반 내면 2조 5천억 내면 됩니다. 이런 것들 다 그 얘기고, 트럼프 대통령은 전략이 간단해요. 나는 미국의 군사력을 너무나도 막강하게 만들어가지고 아예 쓸 일이 없게 하겠다. 다른 녀석들이 건드리질 못해서. 그래서 평화를 유지하겠다.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힘을 통한 평화다. 그래서 저 사람이 군사력을 막 늘리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게 군함이에요. 미국 군사력을 350척으로 늘리려고 그랬는데 군함을 트럼프가 막 늘리다가 296척까지 늘려놓고 대통령 떨어진 겁니다. 근데 바이든이 6척을 없애서 지금 290척이에요. 그런데 미국의 연구소에서 330척은 있어야 된다. 최소한도 400척 있으면 더 좋고 앞으로 몇십 척을 더 만드는데, 여기서 무슨 문제가 있느냐? 중국은 지금 막 부지런히 만들어요. 중국이 3대 만들 때 미국은 1대밖에 못 만든대요. 물론 미국 거가 좋지만, 그래서 미국이 이거 큰일 났네. 중국은 막 늘어나는데 우리는 빨리 못 만드니까 우리가 질은 좋지만은 해결 방법, CNN에 나온 겁니다. CNN에서 아주 우울하게 방송했어요. 이 배들이 세계에서 제일 좋은 배들입니다. 근데 그 배들이 미제가 아니거든요. 그 방송에 세계에서 제일 좋은 배는 불행하게도 미제가 아닙니다. 얘가 세계에서 제일 좋은 배입니다 하고 나왔는데 저게 세종대왕함입니다. 거기서 뭐라고 설명을 했냐면은, 중국이 3대 만들 때 미국은 1대를 만드는데 미국 거가 품질은 좋지만 한국은 중국만큼 빨리 만드는데 미국 것만큼 좋은 배를 만든다라고 방송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앞으로 중국하고 싸우는데 한국 보고 군함 만들어 달라고 그래.
한국 보고 만들어 달라고 그래. 우리가 미국 군함을 만들어주면 돈은 그렇게 많이 벌지 않아요. 뭐 저거 한 대가 1조가 넘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 벌려고 하는 건 아닌데, 우리가 미국 군함을 만들어주면 한국의 동맹이 미국과 이스라엘급으로 올라갑니다. 이스라엘. 뭐 미국 무조건 이스라엘은 무조건이야. 바로 그런 날이 올 수 있는 기회가 지금 생긴 거예요. 그리고 한국이 군함을 일본보다도 더 잘 만들더라고요. 박정희 대통령이 그래서 또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거를 우리가 우리 실력을 늘리고 자주 국방을 하게 되고 미국이 우리를 더 좋아할 거야. 자주 국방한다는 게 미국 가라는 소리가 아니라, 우리나라가 지금 미국 군함을 수리를 해줬는데 미국은 석 달 걸 거를 우리는 일주일이면 합니다. 최근에 재미있는 거가 미국이 저걸 갖다 맡기면서 80군데 체크리스트 80군데를 써줬어요. 여기 좀 잘 봐주세요. 그런데 우리가 200군데를 더 고쳐줬습니다. 니네가 말한 80군데는 물론 문제가 있는데 나머지도 우리가 다 수리해줬어요. 이게 미국이 어이가 없었습니다. 참 너네는 참 대단하다고서.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 대통령 당선된 다음에 일주일 동안에 7명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대통령. 거기 윤석열 대통령이 들어가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윤 대통령 배 만드는 일 좀 도와주시오. 물론이죠. 그것이 미국의 좋고 우리한테도 좋은 일이니까 도와드려야죠. 그리고 지금 일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북한 6,000명 죽었더라고요. 우크라이나 가서. 그게 무슨 북한에 도움이 된다고 와서 이렇게 죽고 있습니까? 말이 안 되는, 좀 슬픈 일이에요. 북한이 대포가 얼마나 후진 줄 아십니까? 포탄이 안 터지는 건 괜찮아요. 소련 대포 속에서 터져. 그 소련 대포가 저렇게, 저기서 이제 무슨 문제가 나온 줄 아십니까? 폭탄을 800만 발을 줬습니다. 800만 발. 지금 더 될 거예요. 북한이 1년에 200만 발을 폭탄을 만드는 나라가 우크라이나한테 800만 발을 줬어요. 근데 절반이 안 터져. 절반이 안 터졌습니다. 그러면 러시아는 돈을 줄까요, 말까요? 불량품이니까. 우리가 불량품 사면은 돈은커녕 돈 다 내놓고 손해배상까지 받는 것이죠. 지금 북한이 저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한글로 삐라 만들어서 뿌려요. 오늘 항복해라. 그리고 내일 남조선으로 가라. 근데 지금 온 사람은 아직은 없는데, 하여간 뭐 저 사람들은 그 엄마들이 울고불고 난립니다. 간다는 말도 안 하고 애들 보내가지고 저렇게. 지금 미군이 말이죠, 이라크 전쟁할 때 1년에 몇십 명밖에 안 죽습니다. 근데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은 일주일에 500명씩 죽습니다. 이 뭐 가서 참. 그리고 북한군을 소련이 지휘하며 러시아가 지휘해요. 그 러시아 장교가 북한군한테 너네 타령하다 잡히면은 그러면 총알밥으로 맨 앞에 세울 거야. 그 맨 앞에 세우면 총알 제일 먼저 맞는 것이죠. 그를 meat assault라고 그럽니다. 영어로 meat, 소고기 공격. 그러니까 내가 다 소고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예요? 북한군은 러시아군이 지휘한다는 소리입니다. 월남전에 한국군 갔을 때, 월남전에 간 한국군은 한국군이 지휘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그런 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북한이 그러면서 그림은 저렇게 멋있게 그려요. 김정일이가 자기 아버지 살아있을 때 아버지가 그랬대요. 남조선하고 싸우는 건 일도 아닌데 그러면 미국이 가만히 있겠니? 미국이 북한을 죽이면 어떻게 하니? 장군들 어떻게 생각하시오? 다들 꼼짝없이 서 있으니까 저 아들이 딱 나가서 아버지 그런 걱정하지 마십시오. 미국이 북조선을 없애면은 조선 오면 지구는 없으니까 우리는 지구를 깨버리겠습니다. 미친놈이죠. 아버지가 아마 저거 미쳤구나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아버지는 전쟁해봤으니까 알죠. 미국의 힘을. 뭐 그러다가 그냥 뭐 김정은이가 핵 미사일 만드느라고 저렇게 고생을 하는데 그 고생이 지금 끝난 일이 생겼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 사람이 근데 전략은 알아요. 수령님대의 조국을 통일하자면 미국 본토를 때릴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한다. 그래야 마음 놓고 한국 통일전쟁을 수행할 수 있다. 무슨 소리예요? 지금 미국이 한국을 때리면, 북한이 한국을 때리면은 미국이 막아주죠. 어느 날 이런 날이 왔어요. 내가 김정은입니다. 미국 트럼프, 너 내가 남한하고 통일을 해야 되는데 말로 안 되니까 전쟁할 거야. 제발 도와주지 좀 마. 네가 만약 도와주면은 내가 지지.
근데 나는 그냥 앉아. 나는 미국 저 LA를 죽일 거야. 알잖아. LA 100% 우리 폭탄에 죽는다는 거. 그날이 아직 안 왔습니다. 근데 그날이 오면은 미국이 한국을 도와주기가 너무 힘들어. 야, 저 미친놈이 죽을 때 LA를 치면은 서울을 구하려고 LA를 포기할 수도 없고, 포기 못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프랑스가 말이죠. 프랑스가 핵폭탄을 만들어. 그 미국이 왜 만듭니까? 우리 거가 있는데. 그랬더니 프랑스가 질문했어요. 소련이 우리를 공격하면 미국이 대신 복수해 준다는 소리요? 그러면은 소련이 화가 나서 뉴욕을 때릴 텐데, 그러면 뉴욕하고 파리하고 같다는 소리요? 파리를 지키기 위해서 뉴욕을 포기할 거요? 미국이 답을 못했습니다. 그때 프랑스가 자기 거 만들면서 니네 거 1000개보다 우리 거 1개가 소련의 공격을 막는데 더 좋아. 바로 그런 논리입니다. 북한이 미국에 한 발이라도 맞추면은 미국이 남한을 도와주기가 너무 힘들어져요. 그래서 북한은 미국까지 가는 걸 죽어라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미국하고 안 싸우려고. 그래야지 미국하고 안 싸울 수 있는 거예요. 남한하고만 싸워. 그때 어떻게 할 거예요? 남한한테. 야, 이제 미국은 못 도와줘. 네가 미국이 LA를 포기하고 서울을 구해줄 것 같아. 근데 너는 탱크 이런 거가 우리보다 좋지. 그렇지만 나는 핵이 있잖아. 그러니까 항복하라고. 난 한국 사람은 그때 항복할 것 같아요. 바로 그래서 북한까지 가는 걸 죽어라 만드는데 이거가 또 이번에 무효가 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아이언돔, 골든돔이라서 아무리 다른 나라가 쏘더라도 미국을 다 막을 수 있는 거, 그걸 이번에 개발하겠다고 발표했고 3년 후에 완성이 됩니다. 그때 북한 LA 못 죽여요. 그러면 그 얘기는 다른 말로 미국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한국을 도와줄 수 있다. 안심하고. 왜? 북한의 미사일은 미국까지 못 가니까. 바로 그런 일이 엊그제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한테는 아주 미치는 거예요. 저게 골든돔이에요. 저게 얼마나 위력이 좋으냐. 이스라엘이 먼저 만들었는데 저거를 300발이 날라왔는데 다 막았습니다. 99%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 99%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한 발이 하늘에서 터졌는데 파편이 얼굴에 맞았어. 누구. 그래서 부상당한 사람이 한 사람 있어가지고 99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아이언돔, 쇠로 만든 돔. 근데 미국은, 트럼프는 골든돔, 금돔. 그래서 이거는 미국이 안전해진 것, 뭐 그것도 있지만은 북한의 미사일은 이제 미국까지 갈 수가 없게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한국을 언제라도 도와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그런 상황하고 또 연결이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이란이 쏜 걸 작년에 300발을 다 맞히는 장면입니다. 뭐 밤하늘에 참 대단해요. 김정은이가 딸 내고 다니죠. 미국까지 가려고 하는데 가지 못합니다. 아직은. 저거 가려면은 인공위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 인공위성 제대로 아직 북한 건 안 돼요. 근데 왜 딸하고 같이 서 있을까? 9살짜리. 저 때는 제가 처음 출연하는 장면이에요. 9살 때입니다. 만으로. 어떤 사람들이 후계자라고 그러는데 저는 방패라고 얘기합니다. 미국이 하시라도 쟤를 죽이고 싶어 하는데 그냥 가면 죽어요. 그러니까 자기 딸 데리고 가면 미국이 못 쏴. 참아. 김정은이가 그러겠지. 미국, 너네들은 시세의 나라라며 여자와 노인과 아이들은 안 건드린다며 혹시 그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잠수함이고 뭐고 위험한 데 갈 때마다 지 딸 데리고 다녀요. 위험한 데 갈 때마다. 요번에 군함 옆에 섰는데 저 군함이 쓰러져 버렸죠. 애가 빨리 크더라고요. 잘 먹으니까. 근데 북한도 이제 망해갑니다. 뭐가 있어야지. 여러분, 북한의 군인 간호원이, 그러니까 군대에 있는 간호원이 남한으로 탈출했는데 와서 내가 나의 피해 형이 무엇인지를 모른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다 그랬습니다. 평생 피조사를 안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데나 동사무소 가서 아무데나 혈압조사하죠. 평양 사람 외에는 혈압조사도 안 한답니다. 북한이 그 뭐 다 망해가는 거죠. 최근에는 북한 군이 덤벼들고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뭐 저 탈북자들이 뭐 북한 만주에 있는 사람들하고 전화 통화해가지고 그런 뉴스를 보내는데 지금 북한도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이 까불면은 미국의 정책은 북한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한 사람 죽이는 거로 바뀌었어요. 한 사람 죽이는 거. 누구예요? 김정은이죠. 그래서 미국의 그 공수부대 중에서 제일 쌈 잘하는 부대가 그린베레인데, 그린베레가 한국 와서 훈련할 때마다 저 사진을 보여줍니다.
아니 미국이 아직도 권총 쏘는 나라인가? 한 놈 죽이는데 권총 쏘면 되죠. 저 그림이 그렇게 무서운 그림입니다. 매일 북한한테 너 전쟁 나면은 그 뚱뚱한 김씨가 제일 먼저 죽으니까 전쟁 일으키지 말라고. 그건 잔인한 게 아니라 너가 죽으니까 전쟁을 일으키지 말라고 그런 뜻입니다. 저런 일들이 있고, 요번에 김일성이 생일날 북한이 아무 짓도 안 했습니다. 이제 할 힘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축하해 줬습니다. 미군 전투기하고 한국 전투기들이 수십 대가 서해 바다를 날면서 할아버지 생일을 축하합니다 라고 해줬어요. 미국 사령관이 한국은 가라앉지 않는 항공모함입니다. 중국이 서해 바다를 자꾸 직거로 만들겠다고 난리치니까 미군이 한마디 한 겁니다. 중국한테 대사한 거예요. 한국은 항공모함이야, 건드리지 마 라는 얘기죠. 요번에 6월 16일이니까 이재명 대통령 대구 한 2주일쯤 됐을 텐데 미국 전투기 부대, 특수부대가 또 한국에 배치가 됐습니다. 저건 아주 공격하고 싸움 잘하는 부대예요. 저 비행기들이 무슨 의미인지 보시죠. 미국이 이제 저건 중국도 손보고 북한도 손보고 그런다는 뜻입니다. 이란 손받고. 중국이 서해에다가 긁은 거예요. 중국이 저런 못된 짓을 하는 겁니다. 124에도 거든그 우리 배가 저쪽으로 나가면 와서 쫓아요. 그 왜 쫓니? 왜 쫓니? 이게 다 니네 바다야? 그래서 걔네들이 지네 바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그 금으로 하면은 자기네가 72%, 우리가 28%를 갖게 되는데 왜 너희가 많이 갔니? 그러면은 우리가 크잖아가 중국 답입니다. 여러분, 중국 사람들이 우리 보고 한국과 중국은 형제 국가입니다. 그때 우리 정부가 좋대. 중국이 우리 좋아한대. 제가 신문에 썼습니다. 누가 형인데? 그런 거 없어요. 국제정치는 다 친구면 친구지 형이나 부자 그런 게 없습니다. 근데 중국 사람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가 더 위라고. 저렇게 그 반칙을 하고 있습니다. 저 바다는 육지에서 22km까지는 영해. 그리고 그 바깥은 전부 다 공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배가 저쪽 중국 앞바다까지 가도 돼요. 왜? 항해의 자유가 있으니까. 근데 중국이 저렇게 못된 짓을 하고 있습니다. 평택이 가지는 의미, 평택을 만들어준 우리 대통령이 노무현이죠. 노무현. 원래 미국은 이 동두천 의정부를 지키고 있었는데 보니까 중국은 이제 북한이나 소련은 이제 지나간 퇴물이라. 그래서 이제 중국을 막으려면은 동두천보다는 평택이 좋은데 그 말을 못해요. 왜? 우리는 북한을 막아주길 원하니까. 근데 그때 우리 대통령이 미군 서울 빠져나가도 좋다고. 그래서 미국이 어시군하고 간 게가 평택입니다. 근데 어시군하고 간 것뿐만 아니라 이사비도 받아가고 땅값도 다 그냥 우리가 해준 거예요. 그래서 세계에서 제일 미국이 좋아하는 기지가 평택입니다. 왜? 중국하고 제일 가까우니까. 근데 바다를 건너가야 되는데 평택에 해군 있고, 또 하늘을 건너가야 되는데 오산에 공군 있고, 그래서 지구에서 미국이 제일 소중하게 여기는 기지가 평택입니다. 이것도 다 앞으로 이제 북한 무너지고 그럴 때죠. 미국에 있는 괜찮은 학자가 통일이라는 것은 한반도 통일은 갑자기 어느 날 온다. 내일 올 수도 있어요. 내일. 갑자기 온다. 그래서 말도 재밌게 썼어요. 그래서 보수와 진보 어느 쪽이 정권을 잡든 통일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뭐 1국가 2체제니 30년에 걸친 점진적인 통합 따위의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어느 날 그냥 와장창 무너지는 겁니다. 그것이 언제일지 모르는데 저는 하나님이 야, 너네 80년 동안 고생해서 분단 80년인데 그거를 통일 1년으로 바꿔줘야 되겠다 야 라고 할지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하기 나름이죠. 우리나라 사람들 지금 뭐 여당이 바뀌어가지고 이거 뭐 한미동맹 깨지나. 지난 몇 년 전에 이재명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붙었을 때 국민들한테 여론조사했습니다. 어느 당 지지하느냐? 예, 나는 이재명 찍을 겁니다. 한미동맹은 소중합니까? 93.9가 소중하다고 얘기했습니다. 나 윤석열 찍을 거요 라고 대답한 사람 중에서는 96.4%가 한미동맹이 소중하다. 한미동맹은 우리 국민한테는 이거는 뭐예요? undisputable,
이건 논쟁의 여지가 없는 겁니다. 한국 국민들 뭐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던 한미동맹에 대해서는 전부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세계에서 중국 제일 싫어하는 나라가 일본이더라고요. 보니까 호주가 두 번째, 스웨덴, 미국, 캐나다, 네덜란드, 한국이 세계에서 중국을 7번째로 싫어하는 나라입니다. 그 다음이 독일, 프랑스, 영국. 와, 여기 중국을 싫어하는 나라 10나라 중에서 괜찮지 않은 나라가 있나요? 그래서 중국이 세계 1등이 못 되는 거예요. 그 세계의 메인스트림 주류가 너는 안 되겠다, 너 좀 정신 좀 차려. 교회를 말이죠, 중국이 시진핑이가 맨 처음에는 쇼로 교회를 다 이렇게 하게 해줬습니다. 교회도 짓고. 그러다가 사람이 많아지니까 겁이 나가지고 교회를 부시는데 불을 질러요. 먼저 불 지르고 그 위에 빼져간데 첨탑, 그거를 찢게 이거 하는 거 있죠. 그걸 꽉 집어갖고 잡아당기는 2018년 무렵부터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들이 이제 중국 곧 끝난다라고 생각한 게 바로 그겁니다. 그런 나라가 어떻게 세상을 1등을 하겠어요? 하나는 기독교의 나라고 하나는 무신론의 나라인데, 바로 이런 것들이고, 이제 거의 끝나가는데, 미국에 정말 저 사람은 너무 예측을 잘해요. 그래서 별명이 21세기의 노스트라다무스입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교수하다가 예측만 전문으로 하는 연구소 차린 사람이에요. 100년 후, 10년 후 이런 책인데, 저 100년 후는 나온 지 10년도 넘은 책인데, 저 사람이 유럽에서는 폴란드가 1등 될 거라고 얘기한 사람인데, 지금 보니까 그 얘기가 맞더라고요. 폴란드만 기독교입니다, 지금. 독일, 프랑스 이것들 지금 완전히 엉망이에요, 엉망. 거기는 회교가 더 세. 근데 폴란드는 완전 기독교 국가고, 완전 친미 국가고, 그리고 우리나라 무기를 제일 많이 사주는 나라고, 한국이 탱크 갖다 팔면은 대통령이 직접 나와서 그 탱크를 받는 나라입니다. 근데 폴란드가 앞으로 유럽에서 제일 막강해질 거야라는 그 내용이 저책에 있습니다. 저렇게 그 미래를 정확히 예측하는 사람인데, 우리가 그 기독교가 민주주의, 기독교는 자유의 투사들입니다. 왜 그래요? 이 천당은 가야에 있는데, 이 지구상에서 우리 인간, 하나님이 우리를 폼나게 만들었는데, 자신의 형상처럼 폼나게 만든 우리를 모욕 주는 것들이 인간 사회의 정부들입니다. 이 정부에 대해서 줄기차게 된 것이 기독교입니다. 왜? 기독교는 진짜 권위는 하늘에 있는 권리인데, 네가 왜 임마 이 땅 속에서, 땅 위에서 하나님 흉내를 내고 앉아있어. 그러니까 정치가들이 기독교가 미운 거예요, 본질적으로. 그래서 그 탄압을 하면서 자기네들이 더 강해지는 게 뭡니까? 완전히 초독재자. 그거가 이제 기독교적으로 우상입니다. 우상. 저거예요, 우상. 그래서 우상에 우리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우상이죠. 그게 독재 국가가 더 세지면 그게 우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든가 우리 기독교는 저항의 상징이고 민주주의의 표본입니다. 성경이 바로 그런 것이죠. 그래서 몇천 년 동안 그렇게 살아왔고, 그거를 제일 못살게 구는 북한이 기독교도들을 저렇게 탄압하고 자유가 세계에서 제일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우리가 지금 통일하는 것은 국제정책으로 보면 통일하면 멋있는 나라 될 수 있어요. 통일하면 당장 독일, 프랑스 됩니다. 뭐 영국 되고. 근데 그건 그거지만은 우리가 이제 구원해줘야 되겠다. 저 사람들 2,300만 명이 사람 취급을 못 받는데 이걸 우리가 보고만 있어서 되겠냐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날의 통일은 이제는 더 이상 국제정치의 문제가 아니라 인권의 문제예요. 인권. 이걸 더 이상 박치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국제정치학적으로 아까 프리드만 박사가 너네들은 곧 통일될 것 같아. 통일되면은 한국은 대단히 힘이 센 나라가 될 거야. 그렇죠. 남한 북한이 서로 곱하기 하면은 얼마나 세지겠습니까? 대한민국의 자본과 기술, 북한의 노동력과 자원, 이것이 곱해지면은 뭐 폭발합니다. 폭발. 그래서 지금 박정희 대통령의 경제발전 30년을 통일한다면 한 번 더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이 막강해지는데, 아까 제가 민채증 박사가 만주 독립한다고 그랬죠. 만주 독립하면은 만주는 한국 편으로 붙을 겁니다. 저 프리드맨 박사가 2014년 서울 와서 조선일보, 문화일보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한국은 곧 통일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통일된 한국은 대단히 강력한 나라가 될 것입니다. 내가 궁금한 게 하나 있죠.
2040년에 만주가 어떻게 될지가 너무 궁금해요. 기자들이 물어봤습니다. 무슨 뜻이오 그게? 그랬더니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만주가 한국이라고 얘기하지는 않았습니다. 만주는 당신네들 영향력 밑에 있게 될 것 같소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2040년이라고 저 교수가 연대까지 집었는데 2040년 15년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통일되고 만주가 한국 밑에 들어오는 일이 일어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자동으로 한국되는 나라가 몽고입니다. 몽고는 지금도 한국되고 싶어 해요. 근데 이어져야 되는데 그게 만주하고 한국이 한반도가 이어지면은 저게 이어지는 날이 되는데 얼마나 큰 나라가 되겠습니까? 고구려가 57만까지 갔습니다. 넓을 때. 지금 남한이 10만이에요. 그러니까 고구려가 우리보다 6배 큰 나라입니다. 거의. 근데 저거 몽고까지 붙이면은 뭐 그런 꿈을 우리가 한번 꿔봐야 되겠다. 그리고 뭐 가능한 꿈이니까요.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저거는 골드만삭스라는 미국의 그 투자 회사가 2050년에 G2를 한국하고 미국으로 봤는데 저거는 그냥 점을 친 게 아닙니다. 캘큘레이터로 계산한 거예요. 전자계산기로 계산해 보니까 우리가 오늘 통일하면 인구가 독일, 군사력은 프랑스. 그런데 북한이 하도 못 살아서 북한이 우리가 100이라면 북한이 1.7이에요. 1.7. 그러니까 뭐 60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북한은 통일되는 순간 연평균 17% 성장이 가능하대요. 북한이 17%가 될 때 우리도 10이 됩니다. 그렇게 해보니까 통일되고 9년째에 영국하고 경제력이 같아집니다. 근데 20년 동안 8-9% 성장을 계속하면은 우리나라가 미국 다음이 됩니다. 저거 땅도 넓고 돈도 많고 그래서 미국하고 한국이 같이 세계 1등, 2등이 되면은 그럼 전쟁할 일이 없죠. 그죠? 중국은 덤벼들고 일본도 덤벼들고 독일도 덤벼드는데 소련도 덤벼들고 너희는 안 덤벼들 것 같아. 미국이 인도 좋아하고 한국 좋아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인도 사람은 그 영어로 도둑질 할 수 있겠어요? 인도 사람 영어 되게 웃기죠? 착해 보여. 인도는 미국이 좋아합니다. 인도는 가난한데도 민주주의예요. 인도를 키우는 것은 미국이 무섭지가 않아. 근데 중국도 사실은 안 무섭다고 키웠는데 무서워졌습니다. 서양 나라들은 키우면 다 무서워지고 일본은 물론이고 근데 한국도 대표적으로 커도 안 무서운 그런 나라로 이제 미국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 날이 오면은 우리가 이제 별로 안 남았는데 우리 애들은 전부 강대국의 시민으로 살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줄 그 선배 세대로서의 사명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 목사님이 항상 마음 놓고 한없이 해도 된다고 그랬는데 벌써 1시간 만이 됐으니까 이쯤에서 서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마지막 페이지인데 그래서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우리 목사님 한번 그 유튜브에 올리셨더라고. 대통령이 바뀌었어도 할 수 있는 거 그렇게 많지 않다. 구조라는 게 있습니다. 구조. 우리를 힘들게 했던 국제 구조가 우리한테 아주 좋은 상황으로 바뀌고 이걸 잡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좋은 강의죠. 예, 우리 이 박사님 계속 좋은 강의 할 수 있도록 박수 한 번 더 쳐드립시다.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한미동맹, 한미일 연대, 우리나라의 장래에 대하여 좋은 강의를 드렸습니다. 이 나라의 중심에 예수님이 대통령 되시고 우리나라의 미래에 통일한국 시대에 미국과 더불어 세계 으뜸가는 나라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대로 된다 하였습니다. 확신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비관하지 말고 항상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내일에 대한 희망을 가지게 하옵시며 우리 아들 손자들 때에 좋은 나라 만들어 물러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